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저희들에게 법원행정처장님 예. 일정을 요구했어요. 대법원장이 되시고 지금까지의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일정을 요구했는데 일정이 다 빠져갖고 와요. 기본적으로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 한 거, 5월 1일 날 한 거, 4월 24일 날 한 거 이런 것도 다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4월 23일 날 법원에서 42만 원 업무 추진비 자료가 와 있어요. 그래서 4월 23일 날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그것은 4월 16일 날 먹은 걸 4월 23일 날 청구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는 4월 16일 날 청구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4월 16일 날 밥을 먹고 4월 23일 날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4월 23일 청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4월 16일 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가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글씨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뭐 있습니까? 아니, 이런 자료를 보내는 게 대법원입니까? 법원은 재판할 때 자료 요구하고 일정 요구하고 기본적으로 재판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정을 했는지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지 기본적인 거 요구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서영교 의원님, 법원의 자료 요구는 이런 자료를 주며 자 정리해 주세요. 네, 저에게는 4월 23일 날 밥을 먹었다고 업무 추진비 내역이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 업무 추진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4월 16일 날 밥을 먹어서 4월 16일 날 거를 4월 23일 날 청구해서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뭐라고 써있냐면 4월 16일 청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가서 하나하나 다 봤는데 4월 16일 청구한 거를 왜 4월 23일 거라고 내느냐 이 말입니다. 자료를 다시 찾아서 똑바로 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네, 20초는 없고요. 1분 하십시오. 네, 장경태 의원님. 대법원에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비용 지출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 내역에 대한 사용 내역 이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증되지 않은 예산은 저희가 법사위예결소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다음 달에 예산소에서 분명히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또 모든 공무원은 출장을 해외 국외 출장 갔다 올 시에 출장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대법원만 제출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 아니 국외 출장을 공무로 다녀오셨는데 그거를 제출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출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대법원 측에서는 빠르게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교 그렇게 의원님,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그리고 송석준 의원님 세 분입니다. 네. 곽표태 의원님, 자, 질의 순서입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3시 반 정도가 됐는데 정상적인 국정감사에서의 질의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걸 겁니다. 오전에 뭔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전에 질의는 사실 국정감사에서의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기관 증인들이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희한한 국정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전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의 인사 후에 이석을 하고 법원 행정처장 등 기관 증인 선서한 후에 질의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례를 다 무시를 하고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않은 채 기관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국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일방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한 법원 행정처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7명의 위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질의가 아닌 일방적인 토론이었죠.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래도 삼권 분립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일방적인 망신 주기만 계속했고요. 그 내용을 봐도 현재 계속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목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었습니다. 7명의 질의 순서를 정하면서도 원래 질의 순서가 정해져 있었는데 7번째로 질의하게 돼 있던 본 의원의 질의 순서를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이 또 바꿔가지고 다른 의원의 질의를 일방적으로 시켰습니다. 국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오전 내내 독단적으로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대법원의 독립성을 무시하면서 법사위원장이 아주 무법적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그 내용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마치 재판을 하는 무죄 변론하는 변호인들의 변론 현장을 보는 듯해서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 데는 저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특정 정당의 강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 대한 그리고 개딸들이 보는 유튜브에 대한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장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대법원장이 임의로 이석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것을 유발을 해가지고 마치 탄핵의 또 어떤 빌미를 만들려는 듯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께서 오전에 분명히 대법원장의 이석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상당 시간 대법원장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망신 주기, 모욕 주기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입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석 허가를 요청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사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헌법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 이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상권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나라라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대법원장님도 국회에 대한 예우 존중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나와서 인사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또 마무리 말씀 생각을 하셨던 거고 나오셨던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대법원장님에 대한 즉 대법원장님 개인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그런 지위에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처장님, 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누구든지 피고인의 신분과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을 피고인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관들의 기본적인 윤리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 한번 보시죠. 못했어요.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얘기를 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 예. 있잖아요. 예.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했다고.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빨리 기각해 주자. 어.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조희대 대법관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대법원장이. 그 과정은 뭐 말하기 그렇고 예.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선고한다 그래서 아 고맙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아 아니, 빨리 해주는구나. 예, 지금 보셨듯이 이 방송이 대선 하루 전날인 6월 2일 날 피고인 이재명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미리 본인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대법원 내부 누군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가 없는 그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거짓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겠죠. 하루 전날 나와서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또 버젓이 거짓말을 해대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사전에 이 선고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누군가
알려줬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루 전날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 여당 인사나 대통령 측과 교류했거나 소통했거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럼 허위입니까? 허위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박은정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대법원 사무를 감사하는 자리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연히 그 대상이 됩니다. 왜 국민의힘이 이 스스로 상권 분립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위헌 위법한 대법원장을 비호하며 감사를 오전에 내내 방해했는지 유감입니다. 오늘 대법관들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 출석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현직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의회에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대법관 9명 중에 3명 이상이 의회 청문회에 한 번 이상 출석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법관들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뭔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국회를 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사 3,000명을 이끌고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검찰도 1997년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수사 유보 결정을 내리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친구의 친구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그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오늘 다음 거 올려주세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의 이석으로 법원 행정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장이 제출하신 서면 질의 답변 중에서 따르면은 상고 사건을 전원 합의체 해부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난 4월 22일 모든 언론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해부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법원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회부 절차가 없었는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2조에 따르면 전원 합의체의 심리할 사건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지정이라는 저 규정은 전원 합의체 해부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저 절차 내규는 전원 합의체를 해부하는 절차에 관해서 설명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 해부라고 해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처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회부라거나 혹은 소부와 전합이 별도로 각각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하는 재배당이란 이러한 이제 법률적인 용어 그리고 이론적인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헌재법 72조를 보면은 지정재판부가 이제 각하 결정하지 않을 때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라고 이 명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고 사건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회부라든지 재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정이라는 의미는 심리기일을 정한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규정의 제목을 보시면 사건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심리기일 사건의 지정은 회부 절차를 규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되는데 전날 또다시
사건이 상고심에서 2부에 배당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부에 배당했다가 자동으로 전원 합의체 해부됐다가 소부에 또 배당됐다가 다시 전압으로 가는 이상한 절차를 진행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서면 답변에서 이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서 충실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과연 대법원장이 밝힌 대로 이 사건이 과연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면 저기 피고인 측 답변서가 전원 합의체 해부 첫 번째 심리 기일에 걸쳐서 전과 후 걸쳐서 4월 24일 두 번째 심리 전날은 대법관들이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이틀 만에 대법관들의 전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렇게 표결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 기일을 잡지 않고 선고 기일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한 이후에도 4월 28일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견서도 제출해요. 그러니까 답변서도 제출하고 참고 자료도 제출하고 의견서도 막 제출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선고기일을 이틀 만에 잡은 것입니다. 저것이 무슨 충실한 저는 심리였는지 전 의문이고요.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처장님이 지난 9월 24일 법사위 나와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이 3월 28일 접수되었을 때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답변하셨고 이번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에도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예. 처장님.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은 이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 이후부터 대법관들을 획책해서 사법 쿠데타를 전날부터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행정처장님이 법사위 나와서 했던 말들이 저렇게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전자문서를 대법관들이 전부 봤다고 했다가 그런데 대법원은 또 그것이 아니고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여기 나오셔가지고는 3월 28일부터 기록을 또 봤다고 했다가 그러면 전자문서로 봤습니까? 종이 기록으로 봤습니까? 말씀드려도 대법관들이요. 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아니면 제출 문서만 봤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죠. 예.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기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갖다가 종이 기록 형태로만 다 봤는지 아니면 중간에 전자기록 형태로 봤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알 수가 없으시다고요? 일이라고 하는 회장님 지금 답변 보세요. 저기 전자 기록으로 다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또 모르신다는 겁니까? 전자기록으로 이제 그 1심, 2심 이제 종이 기록이 이제 그 스캔됐다는 이런 부분 일반적인 걸 이야기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모든 대법관들이 언제든지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아까 이 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압 판결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압 판결문 자체 우리 위원님 보셨겠지만 기록이 이제 그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바로 치밀하게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보충 의견에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르면은 이 사건은 이제 3월 28일 날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을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4월 22일 날 이제 전압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제 재판에서 합의 기일이 열렸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이제 기록을 다 검토하고 들어와서 그날은 이제 결론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3월 28일 날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전압 판결 다수 보충 의견에 따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4월 22일까지 한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마 대법관들께서 이제 기록을 꼼꼼히 검토를 했을 테고 그 결과가 이제 4월 20일 날 첫 번째 합의 기일이 진행됐을 것으로 제가 판결문을 통해서 추정이 되고 두 번째로 4월 24일 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법관들이 전부 다 주심 8사도 아닌데 저 사건 기록을 전부 다 봤다고 답변하셨다가 이제는 또 제출 문서만 봤다고 얘기를 하시고 전자 문서를 봤는지 종이 기록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것 같다 판결문을 보니까 그 답변하시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법원의 상고 사건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압 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 주심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부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규정상은 없고 다만 주심 배정이 있고 주심이 배정되면은 소부에는 배당 간주된 걸로 하는 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이걸 전압으로 이제 사건을 이제
기일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전합 사건의 성격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대법관들이 주심이든 아니든 또 주심이 지정되면은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간주되는 소부부 소속 대법관이든 아니든 이제 사건을 전합으로 진행해 달라, 즉 전합 심리 기일을 잡아 달라는 것이 이제 전합 회부의 전합의 기일 지정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소부나 혹은 전합부가 별도의 어떤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서로 이 사건을 재배당한다거나 아니면 회부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기록을 봤다는 증거를 내놓으시라고요. 로그 기록을 내놓으시든 종이 기록을 봤다면 종이 기록을 복사한 자료를 내놓으시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자꾸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가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의로 법원행정처에 자료 요구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받으셔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만 공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법원행정처는 그 국회 전산 시스템의 답변을 입력해서 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아니면 이 자료 제출을 저희 야당 의원들에게도 해주시든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저희는 법원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걸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대법원장님 무슨 특수활동비 집행 문제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회계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저희 의원실에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네, 우선 아까 곽규택 의원께서 질의 시에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애초에 7명을 질의 순서로 정할 때 곽규택 의원의 순서에 민주당 의원 질의를 드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미 진행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각 당이 교섭단체는 3명씩, 비교섭단체 1명 포함해서 7분이 질의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했고요. 그 명단을 제출치 않아서 질의 순서지에 따라서 각 당 3명씩 순서대로 했고요. 그리고 비교섭단체 1분을 순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경위는 이렇습니다. 질의 순서에 대해서 우선 질문지를 먼저 달라라고 한 바가 있고 각 당에 그런데 민주당은 질문지를 내셨고 또 그것을 대법원 측에 드렸고요. 그러나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는 질문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료 요구와 또 질의에 대해서는 국감의 참고 자료를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얼마든지 질의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물론 서면 질의는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대법원 측에서는